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여수 제주 간 여객선 취항에 이어 이달부터는 항공기 운항도 평일로 확대 증편됐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증가한 노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여수 제주 간 백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간 카페리. 카페리 취항으로 그동안 지역민들이 제주를 배로 이용해 가려면 장흥이나 고흥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노선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만 여수에서 제주로 가던 2편의 항공기를 이달부터 5편으로 평일에도 확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제주 간 교류 확대는 물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남 동부권에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평일에는 여수에서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강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올 때도 강주에서 다시 여수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수에서 제주로 바로 가는 편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같이 늘어난 여수 제주 간 교통편이 얼마만큼이나 안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여객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평일의 경우 적자 운항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에 취항한 카페리가 이용객 감소로 4년 만에 중단된 것과 평일 항공기 운항도 2007년 아시아나항공이 시행 2개월 만에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수 제주 간 항공사에서 주 5회 운항한다고 합니다만 일시적인 운항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항구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운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로 하늘로 천만 여수 관광 시대에 맞춰 모처럼 여수 제주 간 늘어난 교통편이 지역 관광붐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섬 주민들의 LPG 용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들이 LPG 용기의 보급 중단에 대비해 용기 수십 통씩을 보관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산업부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을 위해 요청한 국비 88억 원 가운데 59억 원만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이 천혜 양식업의 증가에 힘입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5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8% 늘었으며 이 가운데 천혜 양식업이 20% 이상 증가했지만 일반 해면 어업은 3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라남도의 어업 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41%를 차지했으며 특히 천혜 양식업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넘겼습니다. 과거 여수에 이어 순천에서도 공무원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허술한 공금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리자들은 무려 3년 동안 횡령을 방치하다시피 했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청 6급 공무원 36살 박모 씨가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많게는 하루 2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1억 900여만 원. 범행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됐지만 전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던 팀장과 과장이 실제로 수수료를 입금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하고 그냥 결제를 옮기죠. 공무원끼리 서로 믿고 하죠. 시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돈이 새 나가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지는 않아 횡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 내부 감시 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시 전체적인 세수 부분은 상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박 씨가 무려 690차례에 걸쳐 막대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원인이 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식 부재, 감사 시스템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평상시에도 늘 행정을 들여다보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순천시는 뒤늦게 공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도 결재권자들의 과실이나 직무유기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시내 주요 도로변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이 여수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주삼동에 문을 연 건설기계 주기장은 건설기계 148대를 주기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인 올 연말까지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성된 건설기계 주기장은 시내 도로변 화물 차량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SK에너지가 20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조성했으며 사회공헌 사업으로 여수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가 고대 한중일 교류의 중심지란 주장을 뒷받침할 절터의 윤곽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국가 사적으로서의 가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전체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흑산항 가까운 곳에 자리한 무심사 절터. 지난 1999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상나 산성을 조사하던 중 무심사 선원이라고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조사 결과 무심사 선원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다시 발견됐고 건물 규모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는 12세기를 중심으로 사찰이 중심적으로 운영됐고 그 크기가 옥한 고박이 3칸 정도의 크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통일신라 양식의 토기 같은 유물도 나와 절을 세운 시기가 더 앞설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굴 조사 전에도 절터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증언합니다. 무심사라는 얘기는 몰라도 저희 아버님 생전에 한 50여 년 전에 스님이 흑산을 다니시면서 흑산에다 절을 짓는다고 몇 번을 다니셨는데 그 후로 이렇게 안 다니신다, 돌아가셨는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 설명회 참석자들은 청자 향로동으로 볼 때 무심사의 위상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건물터와 건물터 사이의 연관 관계와 전북 군산 선유도의 중국 사신 영접터 등 다른 해상 통로의 유적과의 관계를 찾아내면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이번 발굴 조사 등을 종합해 다음 달에 흑산도 고대문화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국제학술대회 결과를 토대로 무심사 절터를 국가사적으로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된 장미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1,000만 송이 150억 원 규모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식 부케용으로 많이 쓰여 여느 장미보다 서너 배가 비싼 카라루나. 풍성한 꽃 모양과 정열적인 색상이 돋보이는 마타도아.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장미들이 1년 사시사철 수확됩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장미가 올해 400만 송이를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1,000만 송이가 일본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환율에 따라 수출액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 장미는 물론 단일 농작물로는 유례가 없는 초대형 수출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김さんの花を初めて見た時にすごいショックを受けたんですね。圧倒的に大きさが違うんですね。 좌우폭 50m, 높이가 15m로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비닐하우스가 7동. 그리고 하우스마다 설치된 냉온방 장치를 비롯한 각종 자동화 시설. 장미 재배 경력 40년의 김종화 씨는 평생을 일군 국내 최고 수준의 장미 재배 시설에서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장미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세계 최고 품질의 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0엔, 40엔, 50엔이 아니고 제일 싼 것이 150엔부터 제일 비싼 것이 220엔까지도 그걸 이제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농장 한 바퀴를 돌면 오전 9시에 만보를 걷게 된다는 김종화 씨. 평생을 장미와 씨름해온 장미 박사가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FTA 비증 동의안 심의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겠지만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선전시 등 세계 6개국 11개 도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자매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11개 도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에콰도르의 항구도시인 만타시와 우호도시 전 단계인 우호교류 의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가 구도심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이 2015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일상 공간을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의